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 남편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단순한 두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은 뇌출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남편은 46세, 건설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거든요. 술은 좀 드시지만 담배는 안 피우고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토요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어서 화장실 문을 열어봤더니 남편이 변기에 앉은 채로 고개를 벽에 기대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여보, 어디 아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런 두통은 처음이야. 남편은 평소에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감기 걸려도 괜찮다고 하며 버티는 타입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침대로 부축해서 모셔다가 눕혔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다, 토할 것 같다고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몸을 떨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여보.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정말 패닉 상태가 됐죠.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남편은 계속 의식이 없었고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더니 혈압이 200을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두통이겠지?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아니면 목 디스크. 요즘 목 아프다고 했는데. 그런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만 봐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확인됩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예요. 뇌출혈이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뇌 조직안이나 주변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흔히 뇌졸중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로 나뉘는데 남편분은 뇌내출혈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뇌졸중이라니. 그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아직 40대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뇌출혈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동맥류, 스트레스, 과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남편분 평소 혈압이 어떠셨나요?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남편이 최근에 야근을 많이 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술? 생명 위험?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두술이라고 해서 두개골을 열어서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고 고인 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뇌압을 낮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술 시간은 보통 3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개두술.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출혈 위치와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남편분의 경우 출혈이 뇌의 중요한 부위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후유증? 어떤 후유증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니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아침에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4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오후 6시 30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복을 입은 채로 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다행히 출혈 부위를 찾아서 지혈했고 고인피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요.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72시간이요? 내 수술 후에는 내부종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3일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스문의 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남편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감이 났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각종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뇌출혈 환자들은 의식 회복에 시간이 걸려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뇌출혈의 원인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남편이 모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고혈압,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 그런데 왜 저희는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은 정말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평소에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우리 몸 안에는 시한폭탄 같은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회복 과정이 시작됩니다. 뇌출혈 후 회복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리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을 통해서 서서히 기능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회복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뇌출혈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뇌출혈은 정말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것도요.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뇌출혈 예방법들.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꾸준히 약을 드셔야 해요.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체중 유지, 스트레스 관리, 짠 음식 줄이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뇌출혈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직장에 복귀해서 예전처럼 일하고 있어요. 물론 100%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가족과 함께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아침 제가 늦잠을 자서 남편의 이상 증세를 늦게 발견했다면, 만약 119 신고를 늦게 했다면,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한 병이거든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뇌출혈의 주요 증상들.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 의식 잃음, 구토, 어지러움, 언어장애, 반신마비.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1분 1초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가족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40대 이상이시라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예요. 그리고 평소 혈압 관리,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건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라도 가족의 건강, 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판단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뇌출혈이라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낸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럴 때 가족의 사랑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관련된 더 많은 실제 경험담과 유용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독 누르고 건강도 함께 챙기세요.